품격 있고 우아한 교육과 휴식,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형의 홈스쿨 살롱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태풍 때문에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조금 전에 차에 놓고 온 안경 가지러 갔더니 너무 하늘이 쾌청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전반적인 전모가 늘 이렇게 이름이량, 한 번 맑으면 한 번 비가 오고 또 한 번 어두우면 한 번 밝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쾌청하고 파란 하늘이 무척 기분 좋은 아침이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조르바 붓다의 혁명이라는 오쇼 라즈니쉬의 책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 오쇼가 강의를 했고 손민규라는 분이 옮겨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오늘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 새로운 시대이고 혁명의 시대를 겪고 있잖아요. 물론 기존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피를 흘리는 혁명은 아니지만 완전히 사회적인 시스템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혁신이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아주 혁혁하게 변화되어지는 혁명의 시대에 그야말로 혁명가란 무엇인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그리고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오쇼의 이 혁명론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쇼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과 또 다른 소개가 좀 나와 있어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오쇼의 가르침은 삶의 의미를 묻는 개인적인 질문에서부터 현대사회가 직면한 정치-사회적 문제들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오쇼의 책들은 그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청중들과 나눈 즉석 문답을 오디오와 비디오로 기록하여 책으로 엮어낸 것이다. 이에 대해 오쇼는 이것을 명심하라. 지금 나는 그대들만을 위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은 다가오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한 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오쇼는 자신의 일이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이 새로운 인류를 조르바 붓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인 조르바의 세속적인 기쁨과 그리고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의 평온함이 조화를 이룬 인간성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오쇼의 강의와 명상법들은 시간을 초월한 지혜와 함께 현대 과학기술이 지닌 잠재성까지도 포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오쇼는 현대인의 삶에 매우 적합한 명상법을 고안해냄으로써 내적 변혁이라는 그러한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사람의 그 삶의 변형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르바 붓다 혁명, 우리가 첫 번째 이 조르바 붓다 혁명에서 혁명가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 오쇼의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3페이지 새벽을 여는 선구자를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가 묻죠. 혁명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말하는 혁명가는 본질적으로 기존의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는 전혀 새로운 부류의 인간이다. 그는 새로운 새벽,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선구자이다. 그는 과거의 어떠한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인물이다. 과거는 인류를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다. 완전히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혁명가는 전체적인 변화의 씨앗이다.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인물들도 내가 말하는 진정한 혁명가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다. 그들 모두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의 체제와 타협했다. 바로 이 점이 내가 말하는 혁명가와 그들의 다른 점이다.
물론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도 지혜로운 면이 있었다. 그들은 창조적인 인물이었다. 과거의 역사에서 빛나는 수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지만 그들 모두가 무엇인가를 결여하고 있다. 그들이 기본적으로 실수를 한 점은 기득권층과 타협을 했다는 것이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전적인 혁명 정신을 발휘하지 못했다. 물론 부분적인 혁명은 있었지만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무덤으로 향하는 운명의 길을 에덴 동산 쪽으로 돌려놓는 전체적인 혁명이 필요하다. 혁명가는 스스로 자신의 영역을 창조해내야 한다. 혁명가는 자기만의 고유한 삶을 살면서 독창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 그에게는 그만의 창조성과 사랑이 있다. 그는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지니고 과거와 완전히 관계를 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스스로 자기만의 독자적인 범주를 만들어낸다. 그에게는 과거의 역사가 없다. 그는 이미 죽어버린 과거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 열려있는 현재와 광활한 미래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혁명가에게 과거란 존재하지 않는다. 혁명가는 절대적인 자유와 사랑, 무한한 창조성을 상징한다. 그는 전혀 새로운 부류의 인간이다. 과거에도 소수의 시인과 철학자, 신비주의자들이 이런 인간을 꿈꾸었지만 그냥 꿈에 그치고 말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몽상가라고 불렀다.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이 어원에 따르면 결코 오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유토피아를 꿈꿀 수는 있지만 그 꿈은 도움이 안 된다. 그것은 이상향에 불과하며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세계이다. 그것은 절망적인 희망이다. 현재의 고통과 불행을 견디어내도록 꿈과 환상을 심어주는 아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혁명가는 몽상가가 아니다. 그는 매우 실제적인 사람이며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는다. 그는 인간의 잠재성을 실현시키는 사람이다. 그는 인간들이 바라는 희망과 꿈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다. 당연히 그는 기존의 어떠한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젊음과 활기에 넘치는 지성적인 사람들이 미지의 세계에 도전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이 새로운 영역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러나 이 혁명의 도래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다.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혁명가가 군중들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군중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혁명은 장미꽃만큼이나 상처받기 쉽다. 혁명은 손쉽게 파괴된다. 사람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혁명가를 십자가에 매달 수 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의 그 전 세계적인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이 혁명가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은 적이 없었죠. 이를테면 대표적인 사람이 잔다르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녀는 바지를 입고 여자인 주제에 바지를 입고 전쟁에 나섰다는 이유로 결국 마녀 사냥에 걸려서 화형을 당하기까지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혁명가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어찌 보면 인식이 다른 군중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지금 시대도 사실은 우리가 아주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시대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어쩌면 이미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혁명가는 너무나 새로워서 세상의 어떤 분류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혁명가의 탄생을 깨닫고 그런 분류를 만들어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내가 이렇게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없던 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쇼가 살았던 시대도 상당한 위기의 시대로 오쇼는 지금 인식을 하고 있네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가 그때그때 전혀 새로운 그 생각들, 아이디어들, 그리고 또한 과학기술 문명들,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질서와는 전혀 다른 늘 위험한 것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니체나 아니면 오쇼 같은 사람들이 위험하게 살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
우리 삶에 늘 닥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미래의 어떤 모험 이런 것들을 말하는 보편적인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없던 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는 집단 자살과 혁명의 기로에 놓여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다. 나는 이 지구인들이 집단 자살을 택할 만큼 어리석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혁명적인 인간의 탄생을 희망한다. 그리고 이 희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낡은 시대는 갔다. 그 시대는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야 했다. 낡은 인류를 시체처럼 질질 끌며 유지되어 온 그 시대를 마감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혁명적인 인간의 시대이다. 모든 종교와 정부, 기존 체제와 기득권층의 반기를 든 혁명적인 사람들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인간의 눈을 가리고 죄수처럼 구속하고 어둠의 터널에서 살아갈 것을 강요하고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 아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기존의 모든 것에 맞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그런 혁명가의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사실 오쇼는 과거를 그 어두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미래가 또한 어두운 것일 수도 있죠. 이것은 부정적인 전망이 아니라 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이 과유불급이지만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은 넘치는 욕망, 그것도 자기중심의 욕망에 갇혀서 이 역사가 변화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이 아예 우둔한 것이거나 아니면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눈을 가리고 죄수처럼 구속하고 어둠의 터널에서 살아갈 것을 강요하고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 아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시대, 이것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 사회의 전반적인 새로운 시스템,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을 유지시켜주는 교육이 또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눈과 귀를 열고 있어야지만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가 더 밝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이 질문을 받았다.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나는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4차 세계대전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했던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3차 세계대전에 대해 말할 게 없다면 4차 세계대전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가 아리송한 표정으로 아인슈타인에게 다시 물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4차 세계대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4차 세계대전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4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차 대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세상은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그대들의 위대한 전사, 역사적인 인물, 소위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을 불러들였다. 이제 인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하지만 집단 자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혁명적인 인간 이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 구시대의 인간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어왔고 이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혁명가는 새로운 도덕성을 수립한다. 그는 율법이 아니라 자신의 깨어있는 의식에 따라 행동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꼭 필요한 배움, 이거 뭐 유발 하랄이며 아니면은 스티븐 호킹이며 다들 스티브 잡스도 같이 이야기한 거죠. 자신의 깨어있는 의식. 그래서 그들이 모두 이렇게 첨단 과학을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명상에 집중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 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서 I am what I am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혁명가는 새로운 도덕성을 수립한다. 그는 율법이 아니라 자신의 깨어있는 의식에 따라 행동한다. 그의 종교성도 새롭다. 그는 어떠한 조직된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내가 말하는 종교성은 개인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사랑과 같다. 그것은 조직될 수 없다. 진리나 사랑을 체계화하는 순간 그대는 그것들을 죽이는 것이다. 조직화는 거의 독약처럼 작용한다. 혁명적인 인간은 기독교인이나 불교인, 힌두교인이나 이슬람교인이 되지 않는다. 그는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어찌 보면은 이 수행적 관점, 우리 인간의 의지는 매우 박약해서 기본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 이를테면 교육을 꾸준히 하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깊이 자기 내면에 들어가서 자기를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것, 깨어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도 바로 이러한 수행적인 관점과 같은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교성은 신앙이 아닌 삶의 질을 의미한다. 아름다움과 우아함, 신뢰와 깨어있는 의식, 사랑과 나눔과 친밀함으로 충만한 길, 모든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길, 이것이 종교성의 길이다. 거기에는 군대나 무기가 필요 없다. 국가나 종교도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단지 약간의 명상적인 태도이다. 좀 더 깊은 침묵과 사랑, 더 깊은 인간애. 그러면 이 존재계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롭고 독특한 향기로 가득 찰 것이다. 단지 약간의 명상적인 태도, 좀 더 깊은 침묵과 사랑, 더 깊은 인간애. 그러면 이 존재계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롭고 독특한 향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미래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저도 같이 부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품격 있고 우아한 시간이셨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정말 이 교육과 그리고 휴식이 우리 일상에 삶을 고양시키는 품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우리의 삶을 고양시킵니다.